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는 운명이 아니라 스타일이다라는 책입니다. 디시앙 지음, 민지수공 김, 마리서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빚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가난 또한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가난의 습관을 버리고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 스타일의 습관을 가지면 누구나 가난을 벗어나 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빈곤함 역시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빈부와 귀천의 차이는 조상의 묘자리나 풍수나 팔자가 좋고 나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느 재벌가로 시집을 갔는지로 결정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관건은 습관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적으로 궁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면 우리의 조상과 할아버지가 돈이 얼마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부자로 불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부자인지 궁색한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관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습관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보는 관점과 그것을 이용하고 쓰는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습성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 습성이 우리를 부자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증발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월급쟁이들의 푸념으로 흘려버릴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돈의 실제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놓칠세라, 새어나갈세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데요. 우리 자신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양손에 꼭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눈에는 돈의 가치가 시시각각 마치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날씨처럼 이랬다 저랬다 바뀔 뿐더러 바뀔수록 더욱 안 좋아집니다. 돈은 끊임없이 증발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당장 얼마를 손에 들고 있는지에 집착할수록 시시각각 바깥 세상의 물가 역시 치솟아 오른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히도 느린 속도로 손안에 돈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라 인플레이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봤자 자신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돈이 증발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심리의 집단적인 작용의 결과물입니다. 돈을 벌고 싶고 돈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온 힘을 다해 돈이 증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부자들의 세계로 향하는 길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부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때문인데요. 그들은 변경 가능한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을 향한 욕망이 생겨도 무엇보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저 황당무계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만 부자는 돈을 찍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에 대한 욕망은 제자리에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더 큰 돈을 벌 가능성을 발굴해냅니다. 야심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에 확신이 안 서고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배포가 커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것만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공할 것이라 굳게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에게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데요. 프랑스 언론계의 거물인 발랑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난의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에게 100만 프랑을 수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알아맞히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비밀과 함께 100만 프랑을 상금으로 주겠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적어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전태만상이었는데요. 그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으로 나온 답은 돈을 벌 기회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답은 타일러라는 9살 소녀가 보낸 답과 발랑이 금고 안에 보관해둔 성공의 비밀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고작 9살짜리 소녀가 생각해낸 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야심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물론 야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야심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절실하게 돈 벌기를 소망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진 것에 집착하면 미래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크게 내딛지 못한다면 부자가 되는 목표와의 거리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천이 생기면 무서워서 그 작은 돈을 투자에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반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겁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진 게 없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채의 좋고 나쁨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빌린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자본금보다 큰 이익을 얻는다면 현재의 빚은 미래의 성공 요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의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 갑자기 부자가 될 것을 바라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사실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에는 그 기회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기회를 목졸라
없애버립니다. 지금 현재 가진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유전자는 없습니다. 가난한 습관이 있을 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맨몸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모두 돌연변이란 말이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든 얼마의 빚이 있든 빈곤은 그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물림 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의 습관입니다. 가난은 운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기만 한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도 큰 부를 이룰 기회가 생깁니다. 더욱이 부자들의 습관을 익히는 귀중한 경험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평생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가난한 습관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근검절약은 집안을 이끌어줄 유일한 가치이며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관으로 물려줍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몸에 밴 상태라면 일찍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넓은 세상은 한 개인의 의지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난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부자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서 부와 가난 사이의 거리감을 다스려 우리의 가난을 야기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열쇠입니다. 부자는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데요.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도 이해 득실을 따져볼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때와 조건 아래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저절로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그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내린 결정의 성과물입니다. 부자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목표에 도달할 수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심지어 이해 득실을 모두 따져본 뒤에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부자는 단일한 사고를 통해 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빈익부, 부익부의 사회 현상에 관해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 그 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재물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양의 돈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국수 한 그릇을 배부르게 사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돈으로 국수집을 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써서 배불리 먹고 맙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은 브레이크만 밟아댑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운 것은 어떻게 하면 제한된 돈과 자원으로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들이 가진 돈으로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돈 쓰는 것을 줄이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으로는 일평생 가난에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수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 놓이게 된다 해도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통해 자유자재로 자산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들은 돈을 지배합니다. 생활에 매여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는 모아둔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부자 스타일로 습관을 바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책, 부는 운명이 아니라 스타일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